굿모닝 독서 오늘은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창의성이 깃들고 모방할 수 없는 기술과 문화는 독점적 우위를 갖게 된다. 저번 시간 저희가 78페이지를 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78페이지 중에서 독점 기업 세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독점 그룹 세우기. 저희는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얄 패밀리 그룹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PM 안에서 독점 그룹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PM이 독점 기업이 되게 할 것인지, 그 창의적인 그리고 문화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 예를 들어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에 벌써 30여 년이라고 하는 1세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기이하게 봤습니다. 마케팅 기법도 처음 접하는 거였고 대한민국이 당시에 10,000달러 정도였는데 미국에 30,000달러에 이 제품이 들어오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누, 치약, 세제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그렇게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고 만들지 못했는데 30,000달러의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그 충격이 엄청났었습니다. 이 아메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아메리카 웨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은요 아메이 전체에서 약 5%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파워그룹, 싱킹빅 엄청난 그룹들이요 아메이를 이끌어 가고 있었을 때에 아주 자그마한 그룹이었었어요. 월드와이드가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나가 가지고 20년 만에 아메이의 90% 이상을 독점화 시킵니다. 지금은 아메이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그맣게 시작했는데 전체를 다 독점화 시켰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요, 명료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룹의 시스템이 아주 명료했습니다. 이 시스템과 그룹과 단결되어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자그마한 그룹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1년에 5%씩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만에 100%가 된 거예요. 다른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완전히 정리시켰습니다. PM도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작은 그룹처럼 보입니다. 전체에서 볼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들은 이 로얄 패밀리를 작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그룹이고요. 시스템이 잘 되고 있고 이 안에는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요 이 로얄 패밀리를요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 로얄 패밀리 그룹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IMM 트레이닝이나 외국 여행 갔을 때 서로가 다른 그룹 사람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아, 저희는 전문가 그룹 루알 패밀리입니다. 홍동주 의학 작가님과 강세실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완전히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본다니까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집을 키우기입니다. 몸집을 키울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두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집행부에서는요, 창의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면 뭐합니까?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잘 되고 있는데 수정 보완을 해야 되지, 잘 하고 있다가 다른 게 좋은 게 낫다고 해가지고 파괴시키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는 이 책 내용을 읽었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로 투 원 책 8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어느 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은 다른 경쟁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전략일 뿐 목표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따라와서 1위 자리를 빼앗는다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라스트 무버가 되는 편이 낫다. 즉,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훌륭한 발전을 이뤄내어 몇 년간, 심지어 몇십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작은 틈새 시장을 장악한 다음 거기서부터 규모를 확장하고 야심찬 장기적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즈니스는 체스와 비슷하다. 체스 선수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던 호세 라울 카사블랑카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수를 연구하라. 요 짧은 내용입니다. 독점 기업 세우기 네 번째가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내용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 자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무엇이 확실하냐? 미래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미국 주도에 다시 더 강력한 미국 시스템이 전 세계를 꽉 조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현금이 있는 사람, 현금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 기업 부채가요, 1조 1천억대가 넘어섰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요,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있죠. 이분들이 그 기업이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급여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요. 제품을 제조해도 팔리지가 않아서 국가 부채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월급이 회사가 빚을 내서 급여를 주고 있다. 그것을 받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앞으로 더 나아질까?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몇 기업들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매우 힘들게 될 거예요. 지금 자영업이 왜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자영업은요,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요. 그 중에 몇 자영업들은 잘 되겠죠. 왜? 경쟁 상대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독점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점화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옆에 자영업이 또 생기겠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문제가 커질 거예요. PM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현금을요,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두 가지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달러입니다. 왜? 미국 주도의 다시 정리가 될 거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100%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하지만요, 이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일부 떼고요, 다 현금 장사하는 거예요. 외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품 받아가지고 외상하는 거 봤습니까? 돈 없으면요, 제품 구입하지 못해요. 무조건 직결해야 돼요. 그냥 매출해가지고요, 제품 받고요, 일으킨 매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20날 수당으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PM은 100%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넘쳐나니까 원자재를 살 때 최고의 프리미엄급 1등급을 현금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PM은 그런 거예요.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은요, 원자재, 원료를 살 때 더 비싸게 사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원료가 비싸지니까 제조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 비싸지는 겁니다. PM은요, 최고 프리미엄급 원료인데 가장 저렴해요. 가성비와 가심비가 최고에 있는 제품이죠. 회사에 현금이 막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현금 흐름을 앞으로 미래도 계속 창출해야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자산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치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아니면 전쟁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면요,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현금이 지금 최고이고, 이 현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금 잘 모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현금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요, 5명과 잘 어울리셔야 합니다. 잘 어울린다라는 뜻은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대가 아니라도 그 일대 밑에서 발생하는 중에서 리더가 있고요. 그 리더 중에서도 마음을 함께하는 리더들이 있다니까요. 함께하는 소비자가 있고요. 함께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5명과 어울려서 시너지가 발휘돼가지고 결과를 만들면 이분은 지혜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분들이 때를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하고 함께하는 리더를, 스폰서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죠.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비를 시작하는 거죠. 엄마는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준비를 합니다. 소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소비한다니까요. 죽어서도 소비를 해요. 묘지를 해야지, 땅 사야지, 관 묻어야지. 또 어떤 분들은요, 시체에다가 돈도 줘요. 저승 갈 때 여비하라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소비의 삶이야. 써야 돼, 무조건. 소비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질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이게 노동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때가 다 있어요. 태어나면서는 청소년기 뛰어놀 때죠. 이때는요, 몸이 중력이 약한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체온이 높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청년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부할 때예요. 집중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자질을 연마할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돈 쓸 때예요. 이때는요. 돈 엄청 들어가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집도 사야 되지, 양육해야 되지, 성장기 이 아이들 잘 먹여야지, 학원 보내야지. 완전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때부터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 때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인생에서 돈 벌 때는 여러분들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옵니다. 대학을 마치고요, 30살부터 기껏해봐야 퇴임 때까지 30에서 35년밖에 일을 못해요. 이때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아껴 쓰고.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쓸 때가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벌 때 악착같이 벌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에 다녀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빠르게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 외에는 없죠. 노년이 되면 이제는 퇴임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노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누가 써주질 않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이미 뼈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요, 문제가 발생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산재 보험 들어간다니까요. 노년기가 들어가게 되면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아이들 잘 키웠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이때부터는 소비가 시작되고, 그리고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떠나볼 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돈을 벌 때 사람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풍요의 시대였어요. 풍요의 시대도요, 가만히 보면요,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근데 이 대한민국이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시대. 이것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보면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50년 이내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풍요의 시대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했죠. 밤늦게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G7, 11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있죠.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이 나라들의 과거에는요. 침략으로 해서 식민지화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금이나 풍부한 자원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나라들이 풍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풍부하게 된 게 아니에요. 기술을 앞세워가지고요.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시켜서 노동시장을 확보를 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자국의 국민들이 이것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화 시켜서 그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된 선진국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화 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에 한국에 딱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가요.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과거에 제로금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하고요, 세계 질서를 잡아줬기 때문에 등이 없고 성공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이미 우리가 준비했던 제조 기술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죠. 소비력이 살아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노동시장이 확보가 되고 제조업이 커지면서 소비가 커지니까 중국의 부상으로 노동시장이 커지니까 전 세계에서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의해서 다시 풍요 시대가 온 거죠. 여기다가 중동에서 오일이 저렴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오일을 사면서 에너지를 저렴하게 갖고 오면서 성장하게 된 거죠. 또 전 세계에서요, 풍부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값싼 원자재가 공급이 됐습니다. 식량부터 해서 왜 그때는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딱 30년 동안 1세대 정도가 풍요의 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급격한 가난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피폐하게 될 겁니다. 가난해진다 이 뜻입니다. 국민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강해지면요, 국가는요,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통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이 말 잘 들어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요,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국민이 너무 잘 살고요. 그리고 국가도 뭐 잘 살아.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지금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풍부한 자원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곡물값이 평균 20%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곡물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공급과 수요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는 이제 앞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준금리가 8%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왜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중동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신화는 이제 끝났어요. 집이 만들어도 안 팔려요. 중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4%도 성장하지 못해요. 중국이요, 유지하려면 6%를 유지해야 돼요. 6%. 그러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예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신드롬이 47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도 이렇게 시끄럽게 한 사람,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트럼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요, 주목을 하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고심하고 하는 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무슨 뭐 레이건, 부시부터 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시끄럽고 이 한 사람 때문에요. 트럼프가 뭐랍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끝낼게. 이런 말 하지 않나. 더 나가서는요. 이스라엘이란 헤즈볼라 아니면은 이 가자 지구에다가 더 많은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트럼프 땡큐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난리. 미국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좀 처음 봤어요 이거요. 저는 사실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지금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억 원. 보이지도 않는 코인 하나. 그리고 트럼프의 이번에 완전히 뜨고 있는 일론 머스크. 원래 트럼프는요 내연기관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2차 전지 별로 관심이 없었었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이었죠. 그런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으로 하면서요. 일론 머스크 주식이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뜨고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웃기는 것은 국내 주식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2차 전지 주식이 폭망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는 저 트럼프한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6년간 50만 명의 백만장자가 탄생됐는데 그중에 직업군입니다.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예요. 2위가 부동산 종사자, 3위가 금융자산이에요. 물론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사자들이 백만장자 탄생의 20% 가장 크다니까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트럼프는요, 쫄딱 망해서 내가 다시 뭔가를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라고 했던 유명한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한 남자로 인해 뜨겁다.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말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주목하고 있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그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자산 10조 원의 부동산 재벌, 수차례 파산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재기의 달인, 자신의 이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자기 PR의 귀재,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남자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아주 멋진 이야기죠. 미국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죠. 지적재산권으로 본다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지식 능력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좀 약해 있는 거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인들을 우러러보게 된 겁니다. 시스템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요. 시스템이 약하게 되면요. 폭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이 구축이 잘 돼 있으면요.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벽한 시스템과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숙명.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네트워커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매출해가지고 돈 벌어 갈게요. 이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이건 장사꾼입니다. 우리는 사업가들이라고 사업을 하면요. 가업을 물려줘야 되고요. 기업을 이렇게 세우고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할지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이는 이미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독점기업 바로 세우기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두 번째, 성공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수를 연구하라. PM 사업이 잘 될 때는 웃음이 넘칩니다. 해피하죠. 팀워크가 잘 발휘돼요. 말하면 잘 듣고요. 그래 내가 이번에 밥 살게. 야 그래 가야지. 스폰서를 존중해요. 야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선물 사드릴게요. 야 역시 내가 PM 사업 잘했어. 잘 선택했어. 칭찬합니다. 웃음이 넘치고 해피하고요. 늘 막 그래요. 근데 PM 사업이 잘 안 될 때는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웃음이 사라져요. 얼굴 보면요. 심각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걱정 근심이 가득해 있어요. 팀이 깨지거나 시끄러워져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요. 스폰서를 무시해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잘 안 될 때. 지금 이게 발생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 엄청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요 기회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는요 모두가 잘 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기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따라서 지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략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전략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근데 전략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침에 김태현 선생님이 올린 글처럼 서로 협력해야 돼요. 경험, 역사, 결과, 전략, 데이터를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PM의 역사, 랄프 패밀리의 역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PM 미래의 두 축으로 해독 힐링 캠프와 홈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요, 미래에 사라지는 거예요. 전략적이지도 않거나 마지막 수를 둘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PM의 마지막 수는요, 그룹 홈페이지와 해독 힐링 캠프입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그분은 마지막 수가 없는 겁니다. 2차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실은 81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78페이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독점 기업 세우기 위해서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이 내용 더 추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굿모닝 독서 시간에 81페이지 이 내용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이 없는 분들은 책을 준비를 하시고 책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미리 읽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르는 건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병입니다. 무지는 빈곤입니다. 무지는 비극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지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기적은 배움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철학자 짐 론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기적은 이렇게 배움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